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희선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이 글로벌 시장 불안에도 우리 시장은 수급 이슈에 더 강하게 작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당나기를 맞아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조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보합 수준으로 풀이가 됐지만 오늘 굉장히 선방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 오늘 배당나기를 맞아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약바이오 중심의 급등세가 코스닥 시장 3% 넘는 강한 반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전환에서 현재 시간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입니다. 장중에는 1950선까지 깨지기도 했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1965선까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3.2%까지 강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670선까지 돌파하면서 672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무려 19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1,200억 원의 강한 매도를 지속하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배당을 노리고 꾸준하게 매수해주던 금융투자 쪽에서 좀 강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현재 시간 2,500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코스피 시장 수급적으로 는 다소 불안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오늘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7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해주고 27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동반 매수 속에 지수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 전일로 주주명부 폐쇄 가 종료가 되면서 매도 기준일이었던 어제를 보내고 오늘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670선까지 돌파하면서 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이 수급이 오늘 풀리면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시장 상승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를 상쇄하면서 매도 우위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삼성전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속속 상승 전환하는 흐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한국전력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시간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물산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오뱅 이슈를 딛고 이 증권사에서 대규모 물량 부담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오늘 2.5%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특히나 중소형 관련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오늘 삼성 SDS도 4.5%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은행주들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역시나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은행주들이 약세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신한지주도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이고요. 특히나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이 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 부진한 흐름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대장주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셀트리온이 12%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14%의 강한 상승이 나타난 가운데 메디톡스와 코미팜, 코오롱생명과학 모두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내년에도 실적 성장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8.4%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홈쇼핑 관련주들 내년 송출 수수료 인하 불확실하다.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다소 부정적인 분석에도 CJ 오쇼핑이 상승 전환하면서 2.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도 시세가 강했습니다. 컴투스도 3.3%의 강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띈 가운데 오스테임플란트도 강한 상승세가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 제약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배당나기를 앞두고 이 고배당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이
것이 이제는 제약주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인 한미약품 필두로 해서 오늘 강한 시세, 전반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연출이 됐던 하루였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매수 속에 급등세가 눈에 띈 가운데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통신주와 은행주들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업은행이 5.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당초 예상보다 예전 금액을 웃돈 유상증자로 내년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비트컴퓨터가 삼성전자의 바이오 프로세서의 업계 최초 양산화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 시간에는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11%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뷰억사 인바디도 5%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성정보는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역시나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들도 강한 시세를 보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투스를 비롯해서 게임빌도 5.9%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W게임즈도 5% 가까운 오름세, 위메드도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동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화장품주 역시 낙폭과 대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리아나가 9%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한국화장품도 8%의 강세, 한국콜마홀딩스도 7.4%의 큰 폭의 오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저가 항공사 에어서울의 면허 획득 소식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공모주들,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힙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오늘 사익 매물의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1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두 업체가 상장을 했죠. 코디엠은 오늘 급락세가 연출된 가운데 SOI 패널은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공모가를 훌쩍 웃던 강한 흐름이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요. 동시효과상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감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 상승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적인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배당락기를 맞아가지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연출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확실하게 좀 보여졌었던 금요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과 은행 업종 대부분 좀 약세로 나타났고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로 나타났지만 의약품 관련된 업종들이 반면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0.08%, 1.63% 상승한 1965포인트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정말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5거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한 3.2% 정도 상승 마감하려 하고 있고요. 오늘 솔직히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악재가 소멸되면서 긍정적 뉴스 나온 것도 없었고 그냥 평상시의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이유를 찾자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 배당락 관련 영향을 받는다라면 중소형주는 그런 부분들은 덜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매기가 좀 쏠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대주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물량을 많이 쏟아졌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저께로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단순하게 추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이유 없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4일 동안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들, 오후장에 강하지 못하고 약하게 마감됐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저항권에서의 일단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더 연출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양봉이 출현되면서 거의 급등세를 띄었다는 부분들은 내일 혹은 내년에 항상 연초에 그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됐던 부분들을 오늘 좀 불씨를 붙이는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락일은 오늘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배당락 지수 감안했을 때도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전환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시장을 크게 이끌어줬던 하루였고요. 계속해서 이 화요일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12월 29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배당락일을 오늘 무사히 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이 5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금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0.13% 강세로 1966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3.2% 정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코스닥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줬고 외국인들 수급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67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67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지수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수도 상승 전환하는 여력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늘 끌어줬습니다. 57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난 가운데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에 나서주면서 코스닥 시장 강한 반등을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한미약품 필두로 해서 제약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배당락일로 오늘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 쪽 내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주면서 마이너스권이었었던 코스피를 플러스권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배당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통신주들도 될 수 있고 은행, 증권업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자면 한미약품 필두로 해서 한울바이오파마, JW 중해제약, 한미사이언스, 영진약품, 종근당 같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강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증자 관련 희석화가 좀 반영되면서 기준 가격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라는 평가에 금일 같은 경우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덕분에 수주 소식까지도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저가항공 추가 면허 소식에 금일 같은 경우에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KFX 개발 계약 소식에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화컨덴서도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 이 송출료 인하를 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약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K그룹주도 최태원 회장 이혼 의사 밝히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었던 거는 SK텔레콤이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포스코, KTNG와 함께 대표적인 배당주들도 금일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대장주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줬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 보였는지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오늘 3% 넘는 거의 폭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결국엔 코스피랑 비슷하게 제약업종군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의약품 쪽이 한 7% 정도 업종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제약 관련해서 한 8.2%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히 그 시장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2%, 메디톡스가 7%, 바이오로메드가 15%, 코미팜이 10% 거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또 대형주라고 평가를 받는 종목군들이 대거 한 10%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물량 해소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내년 2016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섹터가 잘 갈 것인가라는 평가를 했을 때 올해랑 비슷하게 약간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들 관련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떤 특징주 찾기가 뭐 이렇게 뭉뚱그려 찾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워낙에 같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의미를 조금 낮춘다라면은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좀 흐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면은 플렉스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적대적 M&A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은 결국엔 하락 반전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오늘도 확인을 됐었던 하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변동성 장세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하시되 주가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이제 피닉스 된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무구조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서 어저께 급등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갭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아마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갭상한가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후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제한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 쪽에 성장세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사업이 올해보다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D 카메라든지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긍정적 이슈가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3.6% 정도 상승세로 좀 마감을 좀 했었고요. 이어 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세를 시현하면서 최근에 저항대였던 13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오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13만 원대 저항대를 얼마나 잘 매물대를 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년 연초 주가의 방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을 좀 시현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OCI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내년부터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내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보통 최소 20에서 25%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IT 부품 업체들이 또 상대적으로 또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 크게 영향 미치지 못했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할당 관세 이런 부분들을 집중 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그 방향성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음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가입자 증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음원 사업을 하시는 음원 업체들도 약간 이제 그 검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고라든지 좀 새로운 먹을 거를 좀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너센 같은 경우도 주력 제품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장되고 나서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도 약간 차익선 매물은 좀 쏟아졌습니다. 한 6, 7천 원대 물량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매출이 조금 내년에 올해보다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로도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비트컴퓨터가 계속 다른 쪽으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바이오 센서 양산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생체 신호 수집 처리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그 관련된 제품 부품이고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삼성이 좀 밀고 있는 바이오 쪽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의 손동현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급락세가 연출됐던 중국 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그래도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급락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채 3,540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해운 및 무선통신, 가스, 개인용품 등 29개 부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행 서비스 그리고 금융 부문 등 11개 부문에서 상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지난 27일 발표된 산업기업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IPO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급락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11월 산업기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공업기업의 이익을 반영한 산업수익은 전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를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 여름 이후 금지시켰었던 대주주의 지분 매도를 2016년에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일 일본 증시는 전일의 뉴욕 증시가 이란의 원유 증산 가능성으로 WTI유가 3.4% 이상 급락하고 브렌트 역시 3%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을 기록함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니케이 225 지수는 0.6% 상승한 18,982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기 순환주보다는 농업 및 어업 관련주, 제약주 등의 경기 방어주가 증시 향방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특징주로서는 해산물 식품 업체인 니폰 수이산 가이샤 그리고 오노제약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노무라에서 투자 의견 등급 상향한 자동차 오디오 제조업체 알파인 전기가 약 8%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토픽스 지수 내에서는 철강 부문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비철금속 그리고 해운업이 하위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약세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 우려감에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 우려감에 여기에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서울 한시는 1169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위안화 같은 경우는 4년 내 최고치로 고시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월말 수출업체 내공령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내고 물량으로도 상승도 제한되면서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2원 상승한 1169.6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20.3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972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배당락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0.1% 강세로 1966선까지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 670선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3%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속속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이끌어줬던 하루였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끌어줬지만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이끌어주면서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에서 투자자분들 수익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알려드리는데요. 이 지수는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현재 이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총 13개로 우량주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 유용한 지수입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배당나기를 맞아서 대형주들이 약세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0.68% 약세로 2,452포인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경 프리미어 지수 종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선물 시장도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ISIC 송병준 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그래도 24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대략 한 2.3포인트 이상 상승한 242 이상급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15년도 배당락에 대한 여파로 전체적으로 지수들 간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좀 극심하게 나타난 모습이 보였는데요. 선물 지수는 플러스 한 1%대급의 상승 마감, 코스피 지수는 약 강보합,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을 취하면서 각 지수 간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이 가운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이 시장의 폐장을 앞두고 적극적인 매매를 자제했던 것에 의해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묶이는 모습이었고요. 우선 내일 정도까지는 배당락에 대한 여파로 인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의 244포인트와 241포인트권에 있는 박스권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 지난 한 3주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금일을 기점으로 해서 콘텐츠로 전환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됐던 부분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단기 반등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 내일 정도까지, 내일 폐장일까지는 상단권인 244포인트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보는 것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 그 온도 차이는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끝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단기적인 추가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시장 마감 동향 ISIC 송병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거래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납회일을 앞두고 한 해를 좀 정리를 하고 2016년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수급과 함께 향후 전망 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올해 지금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 하루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올해보다는 이제 하루 남은 거래일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좀 뒤돌아보자고 하면은 어떠한 트렌드, 이 주식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죠. 지수보다 업종, 그리고 업종보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주식의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이번 2015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충분하게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에 끼지 못하거나 그러한 트렌드에 벗어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조금 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 지금 외국인들 금일 2015년 12월 달만 보더라도 1월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이 그 부분을 좀 잡아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반등권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배적이었었던 시장이죠. 상승 여력 자체가 다른 코스닥 대비해서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 대비해서 이 대형주들이 조금 딸리는 것이 현재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는 데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도 지수보다는 업종 그리고 업종보다는 업종 내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당분간 변동성 자체가 연초에는 좀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몇 개가 그쪽으로 실렸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불확실성 내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이 실적이죠. 연간 단위나 그리고 또 분기 단위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단 내년을 좀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또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실적 개선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역시나 지수보다는 업종, 그 안에서도 개별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과 함께 이 상승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트렌드를 읽으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심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항상 670선을 앞두고 번번이 미끄러졌는데 오늘 3% 정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670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연초에 대한 기대감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시장 전략과 전망 좀 잘 보고 저희도 유효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코스닥이 3% 정도 올라왔고 코스피도 엄밀히 따지면 1.3, 4% 정도 이상 올라왔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유 없이 빠졌던 부분들이 오늘 한꺼번에 좀 반영되면서 좀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아마 내일까지도 좀 더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뭐 폭락세가 나오지 않는 한 뭐 내일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됐든 외국인들 흐름을 본다라면은 간헐적인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강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본다라면은 지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이슈가 마감된 이후부터는 매도보다는 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걸 본다라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만 그동안 계속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였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마감되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기관이 좀 물량을 모아갔다는 것은 향후 코스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제약 관련된 업종군들 그리고 IT 관련된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좀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던 걸 본다라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의구심이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670포인트 약간 허리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줄 것이냐 여부 그리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700포인트대에 대한 올해 코스닥이 하반기죠. 거의 4분기 때 돌파를 못한 700포인트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표를 잡고 대응을 하시되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1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670선에서의 매물 부담 해소 여부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 2016년 연초에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더 실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직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드디어 마지막 거래 납회일입니다. 2015년 증시 마무리와 함께 2016년 새해 증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